지금 갑자기 많이 올렸던 1년 동안 올렸던 이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를 완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금리는 낮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 가정은 경기 침체가 와야 온다는 가정에서. 그러면 그 빈센트님께서 보실 때 네. 그 저희가 연초만 해도 막 상고하저냐 상저하거냐 논쟁이 되게 치열했는데 네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업라이즈의 빈센트 이코노미스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업라이즈의 빈센트입니다. 네, 셀프 소개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웅달 책방에는 제가 2022년 네. 6월 한 중순쯤에 왔었더라고요. 네, 정말 네. 오랜만입니다. 그때 웅달 책방이 네. 막 새로 시작해서 으쌰으쌰 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대형 채널이 돼가지고 네, 너무나 기쁘고요. 그때 잘 되실 줄 알았어요. 네, 그때 힘을 많이 불어넣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때 저는 이제 넥스트라는 책이 나와서 책 관련된 소개랑 겸사겸사 왔는데 오늘은 뭐 책 없이 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글로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왔고요. 그동안 제가 적이 좀 바뀌었어요. 일단 소속이 그전에 스타트업에서 스타트업인데요. 지금의 스타트업은 이제 업라이즈라고 해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비즈니스를 하는데 크립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1인 받아서 운용하는 업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로보 어드바이저 쪽에서 ETF의 펀드인 EMP를 통해서 한쪽은 좀 더 프라이빗한 고객이 대상이고 한쪽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의 믹스가 매우 중요했던 회사이거든요. 제가 작년 10월쯤에 업라이즈에 합류했는데 이 두 가지 비즈니스를 하나로 묶을 방법이 있다. 그것이 이러한 자문 컨설팅을 통한 멀티 패밀리 오피스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비즈니스를 통합할 수 있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업라이즈에 합류하여서 지금은 이코노미스트 역할도 하면서 멀티 패밀리 오피스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에 있으시죠? 네. 유튜브 채널은 제가 이제 웅단이처럼 이렇게 빠르게 이 재테크 시장에 접어들어서 뭔가 채널을 키웠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좀 놓쳐가지고 이제 충분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연합뉴스에서 우리나라 공영방송이죠. 연합뉴스에서 이제 카페 빈센트라고 저의 이름을 따서 카페에 가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 대담 담소를 나누는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업로드 되는데요. 그것을 또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알기로는 오픈 채팅방, 네네, 그것도 운영하시고, 오늘 밑에 이렇게 나갈 텐데, 댓글로 고정하겠습니다. 비밀번호도 있습니다. 중요하고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고객들하고 좀 소통하는 채널을 스킨십을 좀 갖자라는 취지에서 마련을 했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오픈 채팅방이 인원이 1,500명이 마지노선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현재 한 절반 정도 이상 차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금방 차실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빈센트님 좀 요즘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되었는데 맞습니다. 시장 기대치보다는 약간 높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작품에 보시는 것이 세 가지 라인 그래프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었고 녹화일 기준으로 간밤에 나왔었던 것은 2023년 1월 달 기준이고요. 전년 동월 대비 6.4%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근데 웅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의 컨센서스는 6.2%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회색이 헤드라인 CPI거든요. 작년에 9% 초반을 찍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려온 것이 좀 둔화됐죠.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가 좀 완만해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는 물가가 피크아웃 친다라는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근데 실제 피크아웃 치고는 있는데 9자보다는 6자가 훨씬 더 내려온 상황이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좀 더디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1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큰 부분이었고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최근의 화두이거든요. 왜냐하면 뒤에도 말씀을 아마 나누겠지만 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이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는 상승하긴 상승하는데 그 전에 5%, 7%, 9%로 상승했던 것이 이제는 9, 7, 5, 4, 3 상승폭이 줄어드는 이런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았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1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딱 해서 봤더니 전월 대비는 지난 12월보다 오히려 상승폭이 높아졌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낮아졌지만 그 낮은 폭도 좀 완만해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의 물가 수준이 내려오는 건 맞는데 좀 더디게 내려온다.
그런 것의 영향으로 뭐 오늘 기준으로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도 크게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1월 달에 매우 좋았었잖아요. 네.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꽤 오랜 기간 녹록지 않을 것 같다. 즉 높을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지금은 작동한 상태입니다. 이제 곧 다시 또 그 페드의 네. FOMC도 열릴 거고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다음 주인가요? 그 네. 금리 인상 네, 또 한국은행. 네, 한국은행 그것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금리는 앞으로? 네. 앞으로 금리는 내려갈 것 같아요. 시장 금리는. 네. 그런데 기준 금리는 네.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도 덩달아서 내려올 것이다. 뭐 경기가 둔화돼서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각각 있어요. 그런데 실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생각보다 쉽사리 네. 기준금리는 내릴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금융시장하고 중앙은행들의 정책 입안자들하고 상당히 이견이 엇갈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전 포인트일 수 있는데 어느 한쪽은 부러질 거다. 시장 참가자들이 너무 과하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것에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주식시장이 좋거든요. 네. 위험 선호, 유동성이 풀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을 대비해서 주식을 막 사든지 위험 선호 형상에 많이 포지션을 옮겨놨다라는 부분이 일부 있고 그런데 중앙은행들을 믿는 부분에서는 무슨 소리야. 1월달 소비자 물가도 봐봐. 워낙 높잖아. 서비스 물가 이런 것들은 차츰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쉽사리 내려오지 않아. 네. 더구나 내려온다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쯤 되면 오히려 물가가 다시 한번 오를 수도 있어. 중앙은행 봐.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물가 즉 기준금리를 안 내린다 하잖아. 동결로 간다 하잖아. 이제는 5% 정도의 기준금리가 한 6개월에서 1년만 있어 보면 그것은 주식시장은 크게 무너질 거야. 네. 이런 기대감이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때그때 조금 바뀌어요. 왜냐하면 미국 연준이 바라보는 두 가지 기준, 듀얼 먼데이트라 그러는데 이중 책무,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네. 즉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인데요. 이 두 가지 경제 지표들이 해석이 분분한 만큼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될 거냐 저렇게 될 거냐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그래도 조심스럽게 뷰를 좀 내면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보자. 이게 최근에 연준의 피보팅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피보팅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농구 용어에서 쓰죠. 최이암의 농구 교실, 최이암 누군지 아시죠? 네, 최이암 교수, 최이암 감독의 네, 농구 교실 보면 맨 마지막 챕터가 피보팅이에요. 그만큼 뭐냐면 농구를 할 때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게 피보팅이라는 것이죠. 축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방향 전환을 하면서 득점 올리는 것이 피보팅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통화 정책도 맨 마지막에 피보팅이라는 것이 거론됩니다. 지금이 그런 순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은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피보팅에 들어갔다는 것은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과거에 74년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가 가장 맥스 높아져서 그 어느 순간에 전환 즉 인하됐을 텐데 그때 상황을 쭉 보니까 이 핵심 PCE 물가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높을 때 항상 연준은 전환되더라.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올해 2월 달을 보면요. 현재 연방기금금리 상단이 4.75%예요. 네. 근데 핵심 PCE 물가가 4.4%로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네. 지난해 12월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항상 연준이 피버팅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다. 그럼 지금부터 금융시장이 기대하는 것이 네.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근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여차하면 피버팅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일부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고요. 네. 언제 피버팅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네. 그때그때 나오는 경제 지표가 좀 다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만의 가정, 조건이 있다면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미국의 중앙은행은 그전에 코로나 위기 아니면 서프라임 위기 아니면 IT 버블 다 그랬던 것처럼 금리를 낮추면서 금융시장을 달래고 실물 경기를 안전하게 이끄는 정책을 펼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가 매우 중요하다.
네, 뉴스를 보시면 경기 침체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네. 도대체 경기 침체가 온 거냐 만 거냐, 오냐 안 오냐도 중요하지만 실제 중앙은행을 페드 와처라 그러잖아요. 중앙은행을 모니터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준이 결국 경기 침체를 맞다들면 지금 갑자기 많이 올렸던 1년 동안 올렸던 이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를 완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금리는 낮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 가정은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 거군요. 네, 온다는 가정에서 아.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를 보니까 네. 이게 4.4가 네, 물론 이제 기준 금리보다는 낮지만 네, 그래도 4.4가 낮지는 않아 보이는데 물가 수준이 높은 상황이죠. 네. 네. 그런데도 네, 금리 침체가 오면 네. 그러니까 그래야 침체가 와야 그래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네, 여기 80년대 보시면 이미 9%대 물가 수준도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로는 네. 저희가 항상 그 저물가 저금리. 네. 1% 2% 막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4%가 조금 생소해 보이긴 하는데 네. 과거를 좀 연상하게 하면 네. 아무튼 양으로 A 빼기 B가 양의 그렇죠. 숫자로 됐기 때문에 네, 조건에는 부합된 거다라는 된다. 것이고 말씀 주셨던 아. 것처럼 이게 PCE 물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물가 지수가 워낙 소비가 중요하니까 소비를 주안점으로 둔 중심으로 둔 물가를 PCE 물가라고 그래요. 네. 그 중에서도 농수산물이라든지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PCE 물가를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 아까 웅달님이 저한테 처음에 말씀 주셨던 헤드라인 CPI는 네. 현재 6.4%예요. 그게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9자를 봤었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 자체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가 수준이 높아요. 6이고 4고 어쨌든 5%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곧 비용이거든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내하면서 미국 경제가 계속 좋을 수 있을 것이냐, 네. 그 확률이 과연 절대적으로 높을 것이냐, 네. 저는 거기에서는 좀 회의적이다라는 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죠. 네. 근데 이게 기준금리가 네. 뭐 0.25라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시장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뭐냐면 네. 보통 이제 장기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금리는 단기 금리도 있고 장기 금리도 있습니다. 네. 장기 금리의 공식은 그 안에 단기 금리가 있어요. 단기 금리 플러스 알파가 장기 금리죠. 네. 그 장기 금리를 우리가 텀 프리미엄이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기대치를 전부 다 감안한 모호한 X라고 두는 건데요. 결국 장기 금리는 기준 금리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가 되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현재 금리보다.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지만 10년 뒤에는 네. 아니면 5년 뒤에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적어서 지금은 오르다가 나중에 5년 뒤에는 내릴 거야라는 것을 이미 먼저 반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금리의 앞단에는 단기 금리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단기 금리가 있는 겁니다. 장기 금리가 의미 있을 만큼 내려가려면 단기 금리를 얘기하는 기준 금리도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하단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당연히 높아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게 의미 있게 많이 내려가려면 단기 금리가 많이 낮아져야 돼요. 기준금리가 많이 또 맞습니다. 내려가야 된다. 네. 그러면은 그 빈센트님께서 보실 때 네. 그 저희가 연초만 해도 막 상고하저냐, 네. 상저하거냐 논쟁이 되게 치열했는데 네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아직 단전 집계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상고냐 상저냐 일단 1월 달에 스타팅이 좋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경기 침체 온다 그랬는데 다 무너진다 그랬는데 1월 달 좋은 건 뭐지? 그래서 2월이 딱 시작됐는데 네. 지금 녹록치 않아요. 조정장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크게 내려간다 그랬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졌는데에 대한 우려감도 있어요. 근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각 국가의 인플레이션을요 제가 브레이크다운 한 거예요. 어떻게 나눠봤냐면 에너지 부분 파란색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서 각 국가의 물가가 얼마나 높이 올렸느냐를 보여준 거고 쭉 보시면 어떠세요? 독일, 이탈리아 즉 네. 유럽 국가들은 역시 에너지 가격이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의 경제 전망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의 에너지 가격의 백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을 볼까요? 미국은 이 회색 부분 이게 에너지와 음식을 제외한 모든 것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경기, 수요입니다. 즉 미국은요 에너지도 중요하고 이런 푸드 같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개선돼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게 대부분 컸다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 좋죠. 또한 경기 침체는 이미 노 랜딩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기도 괜찮다 그러죠. 그럼 인플레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게 지금의 해답이에요. 어.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상고하고냐를 논하려면 네.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 계속해서 6개월 뒤에 어떨 거냐에 대해서 미리 가늠한 것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올 겁니다. 네. 라고 한다면 실제 지금의 위험 선호가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든지 그러겠네요. 아니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지금 수준에서 조만간 미국의 기준금리는 5%를 넘을 건데요. 이건 예상입니다. 그럼 5% 정도로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계속된다? 와. 라고 한다면 그 어떤 기업도 비용 압박에 대해서 자유롭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를 논할 단계는 좀 아닌 것 같다. 단 생각보다 위험 선호가 빠르게 작용했고 근데 그 위험 선호를 가만 보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올 것 같았었는데 실제 2월 FOMC까지는 그랬었는데 1월 달 CPI가 발표되면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1월 달과 조금 달라진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이에요. 네. 중국의 리오프닝, 네.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폐하면서 중국이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생산을 북적북적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물론 미중 무역 분쟁 아니면 탈세계와 탈중국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멈춰 있었던 게 다시 한번 북적북적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1월 달에 완전히 하이라이트 돼서 위험 선호, 즉 주식에 대한 투자의 메리트를 높인 것이죠. 그런데 네. 이것도 한번 보죠. 왜냐하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상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월 달 양회라는 게 있는데 중국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죠. 매년 그랬어요. 중국은 양회 전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항상 좋았다가 양회를 딱 지나고 나면 다 반영된 거 아니야? 아니면 생각보다 다시 보자. 진짜 좋은 거 맞아? 하나하나 세분하게 들어가면 오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100이었다면 100만큼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네. 1월 달에 좋은 거 오케이.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기준으로 3,300보다가 2,100까지 떨어져서 어느 정도 리바운드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1월 달에 이 좋았던 금리 부분, 인플레이션 부분 또한 중국 부분이 점차 희석되고 경감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 그렇군요. 그러면요, 빈센트님 네. 이런 것들을 좀 종합했을 때 네. 지금은 약간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네. 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주식은 모아가는 거예요. 네. 주식은 계속 사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년에 1,2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매월 100만 원씩 살 것이냐 아니면 1, 2월은 건너뛰고 3월 달에 300만 원을 살 것이냐에 대한 비중 조절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주식 투자는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을 사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단 자산 배분 관점에서 자산의 다양한 관점에서 보면 자, 아까 웅달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쨌든 4에서 6% 사이입니다. 높아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계속해서 다시 오를지 아니면 우리의 기대처럼 빠르게 내려갈지 아니면 내려갔다 다시 오를지 여전히 변수고 그의 중심에는 이전의 저금리는 끝났다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는 중금리 시대로 들어간다, 중물가 시대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니즈가 끊임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금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금 투자가요. 물론 많이 오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시계를 넓혀봐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아니면 역할을 하는 자산들은 꽤 오랜 시간 우리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꼭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부 포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뭐 저희 고객들한테는 금도 일부분, 상당 부분 포지션 있게 권해드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